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설 잘 보내셨나요?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미나 초뜨기 하시는 법과 그리고 세필부 쓰는 법, 네,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준비물은 선생님들 손에 익으신 세필붓 있으실 거잖아요. 네, 세필붓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연습할 연습지, 연습지 한 장이면 되실 것 같고, 먹과 먹종지 그리고 물통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첫 번째, 먼저 세필붓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붓 잡으실 때 운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일단 붓을 연필 잡듯이 잡아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엄지랑 검지랑 같이 앞쪽에 잡고서 이 세 손가락으로 지탱을 밑에 받쳐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어주시면 돼요. 네, 보통 이렇게 잡고서 많이들 선묘 이제 촛뜨기를 하실 건데요. 그런데 이게 선이 또 잘 안 나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린 거는 종이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 종이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붓으로 지면을 눌러요. 종이 지면을 누르면 먹이 이렇게 스며듭니다. 먹이 틈새로 이런 식으로 스며들겠죠. 이 종이 조직의 틈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데, 네,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먹이 종이 조직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먹이 스며들겠죠. 그러면 선생님들 보통 선을 그으실 때 그냥 이렇게 그으면은 끊김없이 잘 되죠. 잘 되는데 하시다가 이렇게 끊기는 선, 약간 꺼끌꺼끌한 선이 나오실 때도 있죠. 이건 이유가 이 종이 지면에 충분히 먹이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거거든요. 천천히 긋게 되면은 끊김없이 깔끔하게 선이 나와요. 먹이 적당히 묻어져 있는 상태에서라면 빠르게 움직이면 네, 이렇게 될 거예요. 네, 첫 번째 천천히 그은 선과 그리고 다음에 빠르게 그은 선들 보시면은 확실히 덜 깔끔해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초를 뜨실 때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. 되도록이면 천천히 움직이시면은 끊김없이 깔끔한 선으로 초를 뜨실 수 있어요.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지면에 먹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끊김없이 선을 뜰 수 있는 거거든요. 간단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깔끔한 선으로 충분히 초를 뜨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먹을 쓸 때 이렇게 푹 담궈서 쓰시면 안 되시고요. 접시에 적당히 덜어서 먹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쓰셔야 돼요. 만약에 이 상태로 푹 적신 다음에 쓰시게 되면 선을 그으시더라도 네, 굵게 나오죠. 너무 굵어요. 너무 굵게 나오고 번져요 또. 그러니까 먹을 쓰실 때는 항상 종지에 먹 양을 조절을 하셔서 쓰시면은 깔끔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. 초를 뜰 때는 얇은 선도 쓸 때도 있고 굵은 선을 쓸 때도 있잖아요. 굵은 선을 쓸 때는 종이 지면에 힘을 줘서 그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얇은 선을 쓸 때는 힘을 약하게 해서
그어주셔야지 얇은 선이 나오죠. 필력 조절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선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직선도 그어보시고 곡선도 그어보시고 앞에 있는 도안은 저희 화실에서 기초로 수업하고 있는 모란 화병도 도안입니다. 오늘은 이 도안을 가지고 초뜨기를 해볼 거예요. 이런 작은 소품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작업을 하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몸이 돌아가야 되지만 작은 작품일 경우에는 작품을 돌려가면서 하기 용이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초를 뜰 때 자주 쓰는 근육 방향이라든지 자기 자신한테 편한 방향으로 돌려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또 초를 뜰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평평한 바닥에 놓고 초를 뜨시는 게 좋아요. 특히 덧선 마무리 할 때도 그렇고요. 만약에 이 바닥에 담요를 지금 깔고 초를 뜨고 계시다면은 그 담요를 치우시고 평평한 바닥에서 한번 초를 떠보세요. 훨씬 선을 쓰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보통 모란도 꽃 뜨실 때 어떻게 뜨시나요?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일자로 이렇게 뜨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. 근데 필력을 좀 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. 필력을 살려주시게 되면은 훨씬 더 꽃이 생동감이 돌아서 저는 화실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처음부터 필력을 살려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.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뜨셔도 되지만 필력을 좀 살려서 여기에서 조금 힘을 줘서 힘을 뺐다가 여기에서 힘을 다시 주고 올라가면서 뺐다가 힘을 다시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필력이 느껴지면서 꽃잎이 생동감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. 그냥보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란도 꽃잎은 그렇게 뜨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떠볼게요. 이파리 모양을 먼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가운데 인맥을 그려줍니다. 가운데 인맥을 그려주고 나서 옆에 인맥은 그리지 않아요. 옆에 인맥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채색을 다 한 다음에 인맥을 옆에 그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옆에 인맥을 이렇게 그어서 채색을 한다고 치면 덧선을 나중에 마지막에 그어주실 때 여기 이 선에 맞춰서 그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딱 맞춰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웬만하면은 가운데 인맥만 먼저 그려주고 나서
나중에 채색 다 하신 다음에 옆에 입마저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맥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저희 화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작은 괴석도 같이 있고 화명도 같이 있는데요. 괴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굵은 선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. 실력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살려주셔도 좋고요. 약간 거친 선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아요. 네, 괴석도 여기 이 도안에 있는 이 굵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시고, 기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굵은 선으로 하셔도 괜찮다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그 이유는 이 기물 자체가 여기에서 중심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기도 하면서 또 기물이 또 두껍고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껍고 큰데 선을 얇게 그어주게 되면은 너무 약해요. 너무 약해 보여서 이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두께감에 따라서 선은 가신다고 보면 돼요. 꽃도 그렇고, 그러니까 나비 날개도 약하죠. 약한 것들은 약하게 그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강한 것들은 강하게 그어주셔도 돼요. 네, 이 정도로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너무 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이 괴석만큼 굵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꽃이나 나비 그릴 때보다는 확실하게 굵게 통일감 있는 직선으로 그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들 오늘은 간단하게 붓 쓰는 법부터 해서 선 뜨는 법 그리고 초 뜨는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. 이런 모란도 뿐만 아니고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필력을 살려주시게 되면 훨씬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미나로 표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 연습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23년 개묘년에도 좋은 미나 작품 활동들 응원하고요. 선생님들 또 다음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선생님들.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